예, 아재쌤과 놀다 보면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학교에서 나오는 그 소식지인데요. 관계편에 평화, 땡큐 평화라는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타인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그 바탕 위에 평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관점에서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나라는 데 기준이 강하면 타인을 다 틀리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의 관점만 옳은 것이 아니고 역지사지를 통해서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고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 지혜를 알려주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갈등을 조율해가는 과정은 인간의 성숙함이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힘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놀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소리 선생님하고 놀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아이들은 소리쌤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래놀이 지도사 한솔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소리쌤이라는 호칭으로 좀 여러 가지를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놀이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놀이를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 수학적으로 하다가 놀이를 수학으로 했었어요. 수학을 놀이로 하다가 아자쌤을 만나서 전래놀이를 이제 배우고 나니까 진짜 이게 진짠데 아이들이 진짜 이런 걸 배워서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그래서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 네네. 이 수학을 놀이처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학에 대한 공포가 많아요, 사실은. 네네네.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그 분야가 네. 수학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합니다. 그렇죠. 공포스럽죠, 수학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포자도 많고 고등학교쯤 가면 한 절반 이상이 수포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맞나요? 명치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사실 이제 수능 공부할 때도 다른 과목은 열심히 하는데 수학은 사실 대입할 때도 대입 입시할 때도 비교적 좀 널널하다고 해야 될까요? 최상위권 대학이 아닌 이상. 그래서 딱 한 기초적인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풀고 조금 머리 쓰는 건 그냥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대다수가 그렇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데. 수학이 쉬웠어요? 수학이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쉬운 건 아니고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접할 때 저는 그 공기 있죠. 공기를 보면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이게 몇 묶음씩 몇 개씩 이렇게 있다. 그러면 빨간색 네 줄을 이렇게 블록을 쌓아요. 공기로. 그래서 이렇게 몇 개씩 있을까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구를 활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공기나 이런 거 색깔이나 패턴.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은 이곳부터 위에 있다 이렇게 윗상을 생각해서 한자로 하면서 우리가 위로 막 걸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하니까 이곳부터 우리 내려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하다.
그리고 미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술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걸 미완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공표가 된다. 채워지질 못한다. 그래서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놀이식으로 했어요. 저는 다 얘기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쉽게 받아들이면서. 공포감을 좀 해소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겠는데. 네. 제가 만약 학창 시절에 뵀다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접근법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학을 그러니까 놀이 얘기해야 되는데 수학 얘기를 좀 하면요. 수학을 이렇게 좀 두려움 없이 좀 접근하는 그 아이들의 그 입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접근법이 좀 있어요? 아이들을 빨리 관찰해요. 저는 빨리 관찰을 해서 이 아이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잠깐 고민하고 그 눈높이에 맞게 저는 그걸 접해요. 그리고 저는 문제집을 활용하지 않아요. 거의 스케치북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문제를 내고 아이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이렇게 연산을 하게 해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게 더 아이들한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스케치북으로.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서 길이를 나타낼 때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데 내가 이만큼 A에서 B까지 가고 B에서 C까지 갔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나 그러면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하니까 확실히 수학이 더 쉽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눈높이로 아이들한테 가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림으로 직접 어렸을 때는 그림으로 가는 게 최고 빠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에 충실하면 어떤 그 방법이나 해법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접하면서 막 답을 외다시피 하는 이런 경향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닌데. 네. 네.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제가 대부분 서술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약간 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는 사과보다 36개 많습니다라고 하면 주어 서술어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려요. 그러면 배가 많은지 사과가 많은지 지금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많은지를 알게 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많은지 점점 이걸 가리는 거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렇게 수학에 접하니까 서술도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문제를. 그러니까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많은 건지 많아서 이게 문제가 지금 많은 걸 요구하는 건지 뭘 요구하는 건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제가 거기까지는 해줘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얘기지만 문해력이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쪼개놓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네, 맞아요. 그럼 그게 이제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지금 뭐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수학보다도 또 다른 분야에 또 보충이 필요한 거네요. 국어까지 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돼요.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니까 수학은 반복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네네. 일단 초등학교 아이들을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저는 제 생각에 수학은 초등학교 때는 사칙연산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수학은 시작은 중학교 때부터라고 저는 수학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중고등학생이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저는 쉬워요. 그렇죠. 그래요. 초중고 다 가르친 경험이 많으니까. 네네. 네, 이야기했고요. 그 수학 얘기는 다 내년에 한 번 더 하고요. 네네네. 오늘은 놀이 얘기를 좀 다시 꺼내겠습니다. 수학처럼 놀이도 이제 반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놀이가 한 번 했을 때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한 번 하고 그만뒀을 때는 사실은 내가 한 번 이제 전문 용어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놀이에서는 한 번 딱 했을 때 내가 죽으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절망감. 한 번 하고 끝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번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럼 역지사지를 통해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힘도 생기는데 딱 한 번만 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니까 확 판을 뒤집어 엎고 싶고 막 맞아요. 심지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애는 울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나요? 많아요, 선생님.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네. 그 제가 5살 때부터 공기 고무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빨리 했네요. 네, 왜냐면은 그때는 언니들이 이렇게 고무줄 공개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서 그냥 지켜봤어요. 맨날 관찰만 했어요. 보다가 어떤 언니가 갑자기 학원을 가야 된다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제가 메꾸게 되더라고요. 대타로? 네, 대타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죽으라고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무줄 공기를 엄마 몰래 돌 주워다가 집에서 연습한 적이 있어요. 고무줄은 의자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식탁 의자 있잖아요. 그 연결해가지고 하다가 맨날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 아래층에서 올라온다고 막 이러면서 조용히 좀 하라 그러고.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했던 게 너무 행복했고요. 언니들이 그 고무줄 공기를 끼워준다는 그 자체가 그게 너무 좋아서 했는데 요즘 아이들 노는 거 있잖아요. 노는 거 보면 놀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이 놀이를 어떻게 알려줄까가 정말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뭐라고 해야 너무나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졌다는 거에 분개함과 경련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내가 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져서 억울하다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나와의 그런 환경이 너무 달라졌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골목 문화라고 해서 골목에서 문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무줄 할 때도 언니들 보면은 고무줄이 안 보일 때까지 논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밥 먹어라 이 소리에 집에 달려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도 물론 그랬지만요. 근데 자율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끝내는 상황은 타율에 의해서 끝나지 거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자 하는 자율적으로 끝낸 적은 없다는 거죠. 네, 너무 아쉬워요. 그 끝내기가.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밥 먹어서 끌려가니까 끌려가는 걸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학원을 가야 돼서 노는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이들의 사회성을 볼 때 되게 많이 부딪히는 걸 제가 많이 봐요. 놀이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첫 마디가 그거예요. 놀이를 하러 가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넘어졌는데도 너 때문에 넘어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저씨.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한 번이면 그러니까 반복적이가 아니라 첫날 딱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수업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을 보다가 하면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이런 현상이.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일회성으로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요.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냥 그대로 억울하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그 놀이가 거기서 진행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전쟁하다 끝나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노는 이 문화가 없어요, 아자쌤. 단타성으로 했을 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네. 사실은 놀 줄 모른다는 표현을 썼는데 놀 줄 모른다는 것보다 놀아본 경험이 없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놀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노는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그 체내화된 어떤 그 자기 입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조율하는 힘은 놀이를 통해서 얻는데 그 조율하는 힘이 없는 거죠. 한 번 해보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상대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나 기다렸다 다시 할 때 내가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도 스스로 낼 수 없고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하는데 내가 지면
세상이 무너지죠. 절망감과 또는 괜히 나만 찌질해진 것 같고 네네네. 이런 데서 오는 좌절감과 그 불편함이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애는 울어버리기도 하고 판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막 이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고무줄 공기를 많이 하셨네요. 자, 지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무엇이에요? 요즘은? 제가 오늘도 안남초에서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네. 제가 요즘에 안남초를 수업을 하러 다녀요. 네. 근데 오늘도 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몸씀을 하는 그 놀이를 제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놀이를 너무 좋아해요.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글쎄요. 그게 다 상황에 저는 이렇게 팀을 계속 바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좀 살려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포로로 우리 팀이 잡혀갔으면 팀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 재밌나 봐요. 그 팀을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리고 계속 팀을 바꾸니까 뭐 1등, 2등 이런 걸가 없잖아요. 누가 이겼네, 이게 지고 이런 게 없어서 더 좋나 봐요. 그래서 진놀이를 어쨌든 너무나 좋아해요. 1년 내내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매번 편을 다시 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하던 사람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매번 섞어 편을 섞도록 유도하는 거죠. 네네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편이 항상 같은 편이 늘 똑같이 나눠지면 이제 그 적개념도 생기고 네, 맞아요.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면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어제 제가 나하고 반대편에 있었는데 오늘은 나하고 같은 편이야. 네네네. 이렇게 또 내일 바뀔 수 있어. 이걸 이해한다는 거. 네, 그래요.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진전이죠. 같은 팀으로 한번 해보니까 진짜 적대감도 느끼지만 우리가 한 번 이겼어, 2번 이겼어, 3번 이겼어 계속 그러니까 반대편 그 팀의 아이가 막 울어요. 그 소리가 듣기가 싫대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섞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주도돼가지고 이 놀이를 이렇게 섞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했었어요. 제가 지금 진놀이를 1년 가까이 하고 이제 반 학기 정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 달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자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아이들이 해요. 주도를. 진놀이를 거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옛날에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저기 그 파남동에 그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놀이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저하고 이제 아는 분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도 거기서 진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와서 그 선생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잘하니까 나는 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지 내가 바라만 보고 있고 그러면 그래갖고 제가 다시 그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했어요. 자, 내가 일일이 개입을 안 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개입하는 게 낫겠냐고. 스스로 저 상태가 너무 훌륭한데 내가 개입해서 저 훌륭함이 오히려 반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나서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고개를 갸웃하는 거야. 네. 지금 저 상태가 너무너무 훌륭한 상태라고 스스로 그때 갈등이 생겨도 조율해 나가면서 지금 화합하면서 자기 역할을 그때 찾아서 하고 이건 너무너무 주체력이 뛰어나고 지금 화합력도 뛰어난 상태인데 제가 이 순간에 나설 필요가 없는데 나설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는 눈이 막 그 체육 선생님처럼 막 일일이 지도하고 막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막 이래야 교육인 것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뒤부터 미안해가지고 나만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놀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역지사지로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계속 뭐 공격하던 사람이 네네네. 수비하고 수비하던 사람이 공격하고 그때 상황적 그 자기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월하지도 않고 맞아요. 어느 누구도 뭐 이렇게 뭐 퇴색되지도 않고 네.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관계를 설정하는 놀이. 그 진놀이가 뭐 어느 놀이도 뭐 훌륭하지 않는 놀이가 없지만은 그 중에서 아이들이 분명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이들하고는 진놀이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요. 쌤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제가 오늘 안남초를 갔는데 거기는 제가 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아이 이름을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거는 아이 분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명을 쓰면 네네 가명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되죠. 예를 들어서 김군이 있다면은 안남초의 3학년에 지금 한 명이에요. 3학년이. 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계속 혼자서 뭐든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전학간대요. 그 김군이. 그래서 네네. 그렇게 되면 학년에 이제 계속 공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읍내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지금 입학해서 계속 혼자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네. 이제 그 아이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이건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거는 아이한테 미안해할 일이에요. 왜냐면 그 아이가 지금부터 3년 동안 3년 전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혼자 학년을 혼자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반에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근데 혼자 있다는 것은 어른들이 어떻게 그걸 노력을 해서 해소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아이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근데 결국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이제 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뭐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가 생길 수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킨다는 거를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친구가 없이 학교를 다니게 둘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어른들이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고 그 아이가 다른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것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자, 여기 또 노래를 좀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처음 들려드릴 곡은 한소리님께서 선곡하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인데요. 이 노래를 선곡하신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어느 날 놀이를 끝나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는데 이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차에서. 그래서 모든 아이들과 그런 걸 함께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럼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불안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럼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우와,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 전에 그 동이초의 경험이 있어요. 동이초 얘기가 좀 재미난 얘기들이 있는데, 제기차기를 그때 전체 아이들이 10개 이상 차는 거를 그때 달성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갔었고요. 네. 네. 그때 경험들을 좀 얘기 좀 잠깐 해주실까요?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노는데 아자쌤이 미션을 주셨어요. 아자쌤께서 뭐냐면 제기차기를 해봐라. 왜냐면 너도 못하는데 네. 한번 늘려다 보자 해서 시작은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동영상도 아자쌤이 찍어놓으신 게 있는데 첫날은 제기차기를 한 2개? 1개? 이 정도 했었어요. 저도 같이 찼거든요. 근데 저도 한 개도 못 차요. 저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첫날은 1개, 2개 차던 아이들이 일주일, 그러니까 5일, 금요일 딱 됐을 때 월, 화, 수, 목, 금 됐을 때 10개 이상 차더라고요. 오, 이제 5일 정도가 지나니까요. 네네네. 하루에 2시간씩 했는데 네네. 제기만 했냐 이건 아니에요. 제기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찼어요. 날마다. 그 5일 동안. 근데 차는 게 뭐였냐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나도 제기차기를 못하는데 나도 제기차기 할 건데 제기차기 우리 2개만 돼도 나한테 검사만 들어와봐. 나 좀 알려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옆에서 계속 전 제기차고 있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게 재밌었나 봐요. 저랑 같이 차는 게. 저도 못 차고 아이들도 같이 못 차니까 그게 재밌었나 봐요. 선생님은 다 잘하는 줄 아나 봐요, 아이들은. 근데 네네네. 그걸 깼나 봐요, 제가 고정관념을 아이들의. 그래서 나도 못 차. 그래서 같이 차자 해서 같이 찼는데 결국엔 전 3개밖에 못 찼지만
5일 동안. 근데 정말 그때 8명, 9명 정도 참가를 했었어요. 그죠? 8명? 아니요, 그때 고학년들 4, 네. 5, 6학년이니까 네, 4, 5, 6 한 20명 됐죠. 한 20명 됐어요. 네. 그 20명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차니까 애들이 신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한 명씩 막 우르르 오더니 선생님 네. 저 지금부터 저 보세요. 막 그러면서 날마다 막 제 길을 찾는데 제가 개수를 세줬어요.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막 계속 넘어갈 때마다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니까 애들이 그게 좋았나 봐요. 또 그거 검사 맡으러 오고 날마다 그 연습을 하다가 그 5일째 되는 날 세상에나 정말 다 10개가 넘었어요. 최고가 이야. 23개? 네, 이야. 23개 그렇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재밌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재밌었구나 이 놀이가. 왜냐면 그렇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싫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으니까 그렇게 날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또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끝까지 저한테 오더라고요. 선생님 저 좀 세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세기만 했어요 솔직히. 전 해준 게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뭐냐면 놀이를 하는 환경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차트 만들어 가지고 너 오늘 몇 개 3회차 몇 개 이걸 자꾸 비교를 했다면 네. 그걸 그렇게 진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노는 환경을 중시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쟤보다 뭐 내가 못 차도 상관없어. 나는 즐기면 돼. 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냥 재밌게 즐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먼저 내세웠다면 보편적으로 그것이 갖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네, 네, 네. 그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분별심이 돼가지고 그것이 누구는 사기를 꺾을 수도 있고 누구는 더 자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어쨌든 결과 목적을 너무 내세우지 않고 처음에 그랬죠. 한 10개는 차봅시다. 응? 될 거야.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10개란 얘기를 5일 될 때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차는 거예요. 계속 즐기고 차주고 개수 세아려주고 뭐 계속 이렇게 분위기만 잡은 거죠. 네네. 근데 나중에 그것도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10개를 다 차요. 이렇게 쑥 훑어보니까 10개를 다 차요. 그러니까 10개 테스트 한번 할 거야. 아저쌤이 그러셨어요? 네, 그래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테스트를 했죠. 근데 네, 맞아요. 테스트한다고 온 아이들이 전혀 기가 안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10개가 되니까 다. 네, 맞아요. 막 20개, 30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기중눈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10개 테스트할 거야. 이걸 테스트를 처음부터 강조하지 않고 마지막에 모두가 10개를 이렇게 딱 훑어보니까 다 되니까 10개를 한다고 테스트할 거야 이러니까 부담감이 없죠. 근데 안 되는 애가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면 그 안 되는 애는 얼마나 가시방석이에요. 이 상황이. 나만 찌질해질 수 있고. 힘들죠. 네, 심적 괴로움이 엄청 크죠. 네네. 근데 모두가 되는 거를 싹 눈치로 확인한 다음에 10개 테스트 할 거야. 그럼 뭐야? 이 테스트가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꺼낸 거죠. 근데 역시 아자쌤이네요. 네. 저는 그걸 잘 못 봤었어요. 그래서 그날 애들이 또 나 먼저 할래 다 달려왔죠. 맞아요. 왜? 10개가 다 이미 넘었기 때문에. 나는 10개가 다 넘는 걸 확인하고 그 말을 꺼낸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전 이걸 몰랐어요.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어른을 좋아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자기들이 그 심리적 불안감을 안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너 몇 개야? 너 왜 어제보다 1개 적어?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이거 자꾸 몰아가는 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죠. 네. 그 불안감 더 증폭되고 괜히 이 상황이 나만 찌질해진 것 같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가히 저는 어디 가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동이초에서 뭐 그때 4, 5, 6학년 모두잖아요. 한 20명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10개가 넘은 건 나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놀이혁명. 아이들의 놀이혁명.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변화한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보고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그 혁명적 사건이죠. 그런데 아직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선생님 제가 지금 학교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래놀이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되게 이렇게 다양성,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놀이를 하기를 원해, 전래놀이를요. 네. 근데 저는 놀이를 하려면 하나를 제대로 하자 이런 식이거든요. 좀 흠뻑 빠져가지고 자기가 우리 때는 어렸을 때 우리 스스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 다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려서 자기들끼리 한번 놀 때까지 이렇게 꾸준히 가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항상 하시는 얘기가 다른 놀이 안 해요? 왜 맨날 이것만 해요?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통. 그렇죠.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글쎄. 선생님도 그 놀이를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그 선생님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래요. 국가적으로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그러니까 50주 이 학교에 가서 50주를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네. 1년이 한 50주 정도 되거든요. 52주 뭐 이렇게. 그럼 뭐 50주 수업을 한다 그러면 50가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놀이를.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게임이면 50가지 게임을 해야죠. 게임이면. 근데 놀이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밥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요? 아니요. 그렇게 숨 어제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쉬어요? 이건 뭐냐면 놀이는 생활 문화예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다시 상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학습으로 보는 거예요, 놀이를. 그래서 왜 수학 어제 인수분해 했는데 오늘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집합 배웠으면 집합은 넘어간 거예요. 다시 안 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진도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를 학습으로 보는 거죠. 놀이를 문화로 보는 눈이 없고, 그리고 이걸 성과로 평가하고 그러니까요. 그건 뭐 이제 교육부서부터 쭉 아래로 성과주의로 내려오니까 그 선생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선생님들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평생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놀이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필요가 있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여성들은 지금은 이제 성구분 놀이가 없어요. 남자 놀이, 여자 놀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고무줄 공기하면 여자 놀이였거든요. 맞아요. 남자들은 거의 안 했고요. 네네. 근데 고무줄 공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요. 약 10년 정도를 해요. 맞아요. 여성들이 한 10년 네네네. 정도를 해야 금강산도 넘고 전우의 시체도 넘고 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요. 근데 뭔가 어떤 노래에 갔다가도 그 운율에 맞춰서 율동을 만드는 창작성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음악, 미술 이런 뭐 공간지각 능력까지도 다 안배하면서 그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창의력의 원천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왜 고무줄놀이를 지지난주도 하고 지난주도 하고 이번 주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학습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다. 놀이는 문화입니다. 놀이의 학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문화입니다. 매일 먹는 밥처럼 매일 숨쉬는 공기처럼
매일 같은 거를 깊이 있게 창의력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줄 놀이 안에 수많은 수백 가지 율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백 가지 율동을 계속해서 창의력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번에 저기 그 경남 고성에 가서도 여기 청산초에도 이제 놀이길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놀이길을 경남 고성에 가서도 하는데 거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방치기를 2개 그려놓으니까 왜 이걸 2개 그려놔요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가서 가까이 가보세요. 크기가 달라요. 아. 이건 저학년용이고 이건 고학년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걸 2개 그리냐는 거를 지적하는 데는 너무너무 빨라요. 왜 똑같은 걸 2개. 근데 그걸 아이 눈으로 보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크기가 달라요. 바로 얘기해줘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 눈으로 보면 왜 같은 걸 2개 그렸냐는 얘기만 해요. 그게 크기가 뭐 1학년이 하는 놀이를 6학년이 그 그림에 못 놀아요. 맞아요. 5, 6학년이 놀 수 있는 놀이를 1, 2학년이 거기 그 그림에 가서 놀 수 없다는 거를 어른들은 지금 잊어먹고 있다고요. 이게 참 깝깝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해 주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설명해야 돼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 뭐 교육도 많이 다니는데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하지만 이거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돼요. 마치 녹음기 틀어놓듯이 매번 설명해 줘요. 나는 이걸. 그러니까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놀이 당사자가. 그러니까 가서 뭐 사방치기를 내가 그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맞는 크기를 본인들이 그려내고 그리게 할 수 있도록 매번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조력하는 거죠. 네. 원래 교사가 조력자, 안내자, 인도자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교육학 원론에도 나오거든요. 가르치는 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유도하는 거예요. 알아채도록. 근데 그 역할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죠. 이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오늘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네, 오늘 아자쌤께서 선곡하신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네, 선곡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조용필 가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보급 가수인데 이제 주로 나이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은 정작 그 세대를 뛰어넘는 노래를 계속 만들어서 불러요. 뭐 바운스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지금 뭐 학생들도 알거든요. 그쵸. 그만치 그 시대에 맞는 노래를 계속 만들어서 시대에 적응하면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 변화를 추구해가는 분이에요. 조용필 가수라는 분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 노래 중에 생각이 문득 나서 한번 신청해 봅니다. 네,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별빛 물든 언덕에 뚫고 따라왔다가 잠든 날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미로움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는 흰 구름만 흘러가고 나는 어디로 맹맹 날아가는 고추잠자리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고추 잠자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놀이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놀이를 하다 보면 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놀이를 하게 되면 전 이제 놀이 지도사니 선생님이니까 애들이 오면 저한테 애들이 다 오잖아요. 그럼 지도를 제가 혼자 다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선생님들도 같이 아이들하고 놀아보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이렇게 이 놀이를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진놀이를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선호하는지 그런 느낌을 선생님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 그래 이 맛에 아이들이 노는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으실까 해서요. 진정한 놀이를. 그러니까요. 그 놀이의 공정성과 평등성이 네네. 너무너무 소중한데 네네. 일반적으로 게임은 그 우열을 가리다 보니까 강자 중심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직접 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네. 말로 설명하면 끄떡끄떡하고 다음에 또 물어봐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직접 안 해보고는 이 뇌로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같이 좀 놀아보면 아이들하고 유대감도 생기고 네. 왜 아이들이 이 놀이의 공정성이 평등성이 어떻게 녹아있길래 이 노래를 좋아하는지 이거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참 답답하긴 해요.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못 와보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와서 좀 같이 그걸 배워보고 함께 해보면 더 아이들 지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놀이가요. 놀이 그림이나 이런 게 교과서에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즐거운 나오죠. 생활인가 그거를 봤었어요. 또 달팽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나오면 그 그림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이랑 놀았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숨이 차요. 금방금방 술래가 뭐죠 이제 막 금방금방 뒤로 가고 이래가지고 놀이가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놀이가 흠뻑 빠져서 이렇게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달팽이 그 동그라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넓혀가는 그 동그라미 수를 넓혔어요. 제가 넓혀서 노니까 그나마 뛰고 놀더라고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교과서나 이런 거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놀이 설명을 좀 놀이다운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요. 그 달팽이 놀이는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뭐 2바퀴도 채 안 돌아가는데 그게 적어도 3바퀴 이상이 되어야 놀이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메커니즘을 이 책을 짓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거를 많은 분들한테 제가 글로도 쓰고 뭐 신문에도 글을 쓰고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 보면 좀 참 안타까워요. 약간 놀이를 좀 머리로 이해하시는 그런 그래요. 그 지필진들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좀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시정이 안 되네요. 되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이 강조하죠. 맞다. 그 안전을 보는 눈이 좀 달라요. 안전이요. 학교에서 얘기하는 안전하고 아이들 입장하고 학교에서는 관리자적 입장에서의 안전과 아이들이 보는 안전에 대해서 입장이 서로 다르거든요. 제가 옛날에 동이초에서 그 전래놀이 지도사를 했을 때 방과후에 했을 때 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멍이 들어 있대요 무릎에. 그래서 맨날 진놀이 할 때 이렇게 진에 들어가서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때 무릎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애들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릎으로 강당에서 네 맞아요 미끄러지듯이 강당에서 그 진 안에 들어가려고 저기 멀리서부터 이렇게 무릎으로 그냥 쭉 밀어요. 슬라이드 하듯이.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무릎이 좀 약간 멍들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은 그 학부모 그 공개 수업 날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놀이를 보세요.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 아이가 인데까지 이렇게 멍이 들어왔는지 집에서. 그때 그걸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멍 든 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보니까 아유 속상했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학교에다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싶으셨겠어요. 애가 다쳐서 오는데 학교만 가면. 그래서 좀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 그러니까 안전 뭐 하여간 그 이해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아이들은 뭐 슬라이딩해서 뭐 야구도 그렇잖아요. 슬라이딩해서 네네.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쾌감이 엄청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안전이고 사실은 놀이는 좀 약간 위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위험은 어른들이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는 어른의 의무고요. 네네. 근데 약간 위험성이 약간 있어야지 그 재미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경계를 잘못 지면 큰일 나는데 경계를 잘 알고 경계를 잘 지으면은 거기서 오는 재미가 결국은 인성과 사회성의 기초를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요. 네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오늘은 놀이에 대해서 놀이 전문가 소리쌤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시간인데요. 매짐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다음에도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한번 또 이런 토크를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오늘은 놀이에 관한 이야기로 1시간 함께 했습니다. 놀이가 건강해야 되고요. 놀이가 일상 문화가 돼야 되고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놀이가 일상이 되는 평화로운 우리 인간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자쌤과 놀다 보면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